남북정이 TV. 안녕하세요. 역사교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편 1강 고려의 경제생활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정치편을 다 보셨죠? 오늘부터는 경제편으로 고려와 조선의 토지제도와 수치제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와 수치제도입니다. 고려시대는 시대적 흐름으로 보면 중세시대인데요. 고려의 경제생활에 들어가기 전에 고대의 경제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국시대의 귀족들은 자기 소유의 토지와 노비를 가지고 있고 노급과 시급을 받았죠. 노급이란 관료 귀족이 직무의 대가로 국가로부터 받는 토지인데 이 지역으로부터 세금을 수취할 수 있는 수조권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딸린 노동력과 곡물을 모두 수취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된 토지입니다. 그리고 시급은 국가에서 왕족이나 공신, 봉작자에게 수조지, 수조호를 지급한 일정한 지역이죠. 그리고 삼국시대의 귀족은 농민을 동원하고 농민에게 고리대를 통한 수탈도 합니다. 기와집을 짓고 살고 창고, 마구간, 우물, 주방을 갖춘 넉넉한 살림을 했죠. 이 시대는 왕권과 귀족의 세력은 서로 견제 세력이었으므로 왕권이 강화되면 귀족의 수치가 억제됩니다. 통일신라의 귀족들은 어떠했을까요? 통일신라의 귀족들은 국가로부터 시급과 노급을 받았고 자기 소유의 토지도 있었습니다. 또한 노비와 목장, 섬까지 소유한 귀족도 있었고요. 역시 농민에게 고리대업을 통한 수탈도 했지요. 그러나 신문왕 때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함으로써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통일신라는 당과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당, 이슬람에서 사치품을 수입하여 사용하는 등 귀족의 생활은 화려하고 풍성했죠. 반면 삼국시대의 농민들의 생활 모습을 보면 농민들은 자기 토지를 경작함은 물론 귀족의 토지도 경작했습니다. 퇴비 기술이 아직 덜 발달되어 번갈아 휴경도 실시해야만 했죠. 4, 5세기가 되면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기 시작해서 6세기에 일반화가 되어 소를 이용한 우경이 많이 확대됩니다. 농업 생산량이 증가되겠지요. 하지만 귀족들의 지나친 수치와 노동력의 동원 그리고 고리대를 통한 수탈에 많은 농민들은 노비로 전락하고 맙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농민들 역시 힘든 삶을 이어가지요. 시비법이 아직 덜 발달되어 연작이 불가능했고 국가의 가혹한 수치가 농민들을 힘들게 했는데요. 전세로는 생산량의 10분의 1, 특산물인 곡물의 부담도 컸고 부역도 있었습니다. 또한 귀족의 땅도 경작했는데 수확량의 2분의 1을 내놓아야만 했죠. 특히 특수행정구역인 향, 부곡의 주민들은 일반 농민보다 더 많은 곡물을 부담해야만 했고 노비들은 왕실, 관청, 귀족, 절 소속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고대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를 지나 고려의 토지제도와
토지 소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제도란 토지의 이용, 관리, 거래, 소유 등에 관련된 제도로 고려 조선시대의 토지제도는 통상적으로 귀족이나 관료들이 직무의 대가로 받는 토지를 말하죠. 그럼 먼저 역분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역분전은 고려 건국 초기에 공을 세운 자에게 지급하는 농공 행상적 성격의 토지를 말합니다. 공을 따져서 거기에 맞게 지급한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고려의 기본적인 토지제도인 전시과입니다. 전시과는 관료들이 관직을 수행하고 직역을 한 대가로 지급되는 토지로 전지와 시지가 있는데, 전지는 곡물을 얻을 수 있는 논이나 밭을 말하고 시지는 땔감을 얻을 수 있는 토지를 말하죠. 고려는 문무관리로부터 군인, 한인들을 18등급으로 나누어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럼 토지 제도에서 꼭 나오는 수조권 지급이란 무엇일까요? 수조권이란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수확량의 10분의 1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고려는 이 수조권을 관리들에게 지급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시에는 국가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지요. 지금부터는 고려의 기본 토지 제도인 전시과의 정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태조 때 역분전이 있었죠. 태조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지급한 토지입니다. 다음은 경종 때 마련한 시정 전시과입니다. 경종은 전시과를 만들 때 관직의 고하와 그리고 그 관리의 인품을 반영해서 전시과를 만들죠.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해석이 적용되어 운영상의 문제를 가져옵니다. 경종 때의 시정 전시과는 운영상의 문제로 20여 년이 지나면 목종이 개정 전시과로 바꾸게 되지요. 이것은 전 현직 관리로 한정시킵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한정적인데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져서 지급량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 전시과로부터 78년이 지나면 계속해서 관리들은 늘어나는데 신임 관리들에게 줄 땅이 모자라게 되자 문종은 경정 전시과를 만들게 되지요. 이것은 지급 대상을 현직 관리로 한정시킨 것입니다. 그 대신 5품 이상의 귀족들에게는 공음전을 지급했죠.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 토지제도인 전시과를 정리해 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전시과의 지급 대상에 따른 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과전은 관리에게 지급되는 토지로 문무관료에게 수조권이 지급됩니다. 공음전은 귀족에게 지급되는 토지로 5품 이상의 고위 관리에게 수조권이 지급되고 세습이 허락됨으로써 문벌 귀족의 경제적 특권이라고 할 수 있죠. 한인전은 관인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토지로 6품 이하의 하급 관리의 자제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관인 신분 유지를 위해, 다시 말해서 품위 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군인전은 군역 수행자에게 지급되는 토지로 군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죠.
그리고 군역과 함께 토지가 세습됩니다. 구분전은 미망인에게 지급되는데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되고 내장전은 왕실의 경비로 왕실에게 지급되고 공회전은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게 관청 경비로 지급됩니다. 사원전은 사원의 경비로 사원에게 지급되고 외역전은 향리에게 지급되는 토지입니다. 지금까지 고려시대 토지 제도에 관해서 정리해 보았고요. 지금부터는 고려의 수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치 제도란 양인이 국가에 내는 세금 제도이죠. 고려시대의 백성은 주로 농민이었고 농업이 국가 재정의 토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국가는 토지를 매개로 하여 백성에게 조세를 거두었습니다. 농민이 국가에 내는 세금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조세, 둘째는 공납, 공물이죠. 셋째는 역입니다. 그럼 먼저 조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를 가진 백성은 일정한 액수의 조세를 부담했는데 자영농은 생산량의 10분의 1을 국가에 바쳤습니다. 만약에 그 땅이 수조권이 설정된 민전이라면 생산량의 일부를 관료에게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죠. 소작농인 경우에는 토지를 빌린 대가인 지대를 지불해야 했는데 국가 소유지일 때는 생산량의 4분의 1, 귀족 소유지일 때는 생산량의 2분의 1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공납입니다. 공납이란 그 지역의 특산물을 말하는데요. 집집마다 징수를 했습니다. 중앙에서 주현으로, 주현에서 속현으로, 또 주현에서 향, 부곡, 소의 할당량이 내려오면 향리는 각 호마다 할당을 하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내는 상공과 특별한 날, 기념하는 날에 내는 별공이 있었고 이 공납이 조세보다 더 큰 부담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입니다. 역에는 군역과 요역이 있는데 16세에서 60세까지의 성인 남자를 정남이라고 하죠. 이 정남의 노동력을 동원하는 것이 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의 수치 제도를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이 수치 제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만든 양안과 호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안입니다. 양안은 조세 부과를 목적으로 전지를 측량하여 만든 토지 대상인데요. 현재는 조선시대의 자료만이 전하고 있습니다. 전안, 철권, 도행장, 전적 등으로도 불렸고 국가에서 전세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여 기록한 장부로서 농민층의 토지 소유 상황, 농가 소득 정도, 계층 분화의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법제적으로 20년마다 한 번씩 전국적인 규모로 양전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양안을 작성하여 호조 및 해당 도와 읍에 각각 한 부씩을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호적은
국가가 국민의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한 가에 속하는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문서이지요. 호족은 고대로부터 작성되었고 신분제도의 확립과 함께 고려 조선시대에는 여격과 부세의 부과 징수와 관계없이 신분 그 자체를 확인하는 것이 호족의 중요한 기능이 되었습니다. 또 호족의 가족관계를 기재하여 가족 내의 신분을 확인하는 기능도 갖게 되었죠. 고려시대의 호족에는 부부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등재했고 때에 따라서 여러 세대의 가족이 한 호족에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상민의 남자는 16세가 되면 전정으로서 국역에 종사하고 20세가 되면 군정으로서 군무에 복역하게 하였으며 60세에 이르러서야 면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경제편에서는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와 수취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은 조선시대의 토지제도와 수취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고려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은 조선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